오늘 영상 꽤 길어질 예정이라서 세 줄 요약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DR에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둘 다 좋습니다. HDR로 가면 천지 차이고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드디어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리뷰 시간입니다. 이게 미니 LED를 조지기 위해서 새로운 측정 패턴도 도입을 하고 HDR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와 완벽한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입으로 월드 클래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하다. 이번 리뷰에서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예 정식 리뷰를 하나 뽑을 계획이니까요. 탭 S7 플러스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의 비교는 탭 S7 플러스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죠. 이런 식으로 미니 LED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역구역 잘게 쪼개고 어떤 부분은 밝게 어떤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느냐? LCD의 약점인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어두운 데 가져가서 영상을 보면 위아래 렛터박스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LCD를 커튼 달린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커튼이 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튼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면 그 픽셀은 흰색을 표현하는 거고, 이 커튼을 완전히 다 닫으면 그 픽셀은 까만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낮에 커튼을 다 치더라도 방 안이 완전 깜깜하지는 않잖아요. 커튼이 완벽한 암막 커튼이 아닐 수도 있고 쭈글쭈글한 커튼 위아래 옆 이런 식으로 빛이 새서 들어오잖아요. 액정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블랙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리 빛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빛의 일부가 뚫고 지나가요. 자, 그래서 LCD 블랙이 흐리멍텅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블랙이 밝으면 명암비 수치가 떨어지는데, 자꾸 명암비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단순하게 명암비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화면이 쨍하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암비가 떨어지는 LCD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쨍하지 않고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픽셀 자체가 빛을 내면 됩니다. 커튼으로 가려놓은 블랙이 아니라 진짜 블랙이 되는 거예요. OLED나 마이크로 LED가 이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태블릿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OLED는 버닝 문제가 있고 그래요. 특히 이 버닝이라는 게 디스플레이 밝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오거든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이패드 프로 HDR 피크 밝기가 무려 1730니트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폰보다 아이패드의 교체 주기가 길고 거기다가 이 정도로 높은 밝기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OLED를 채택하는 게 부담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OLED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기술인 미니 LED LCD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늘고 블루밍 현상도 생기고 가장자리도 어두워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봉기랑 따로 영상을 하나 뽑았으니까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과연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탑재한 미니 LED가 그 값을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미니 LED 탑재의 첫 번째 이유, 명암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스펙에다가 명암비가 100만 대 1이라고 적어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전체 화면에 화이트를 띄우고 측정을 하면 643니트의 밝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까만색 화면을 띄우고 측정을 하면 제가 갖고 있는 0.0005니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5천만 원짜리 측정 장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완전 블랙인 거죠. 이거를 측정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인 0.0005니트로 올려잡아도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올려잡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명암비가 128만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요 100만 대 1이라는 명암비 수치가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볼 때 체감할 수 있는 명암비 수치냐 하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완전 새까만 부분이 연속적으로 넓게 나오는 컨텐츠가 있다면 거기서는 이런 100만 대 1 명암비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영상이 아니라면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막말로 밤하늘을 찍었다고 쳐도 거기에 달이 떠 있을 거고 별이 떠 있을 거고 달과 별 주변에 로컬 디밍 존들이 켜지면서 100만 대 1 명암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컬 디밍 디스플레이들의 실질적인 명암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측정하는 체커보드 명암비 외에도 시그널 명암비도 측정을 했고요. 특히 이렇게 동적으로 명암비를 조절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고안된 스타필드 명암비도 측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체커보드 패턴에서 측정한 명암비 24,000대 1이 나왔습니다. 블랙의 밝기가 대략 0.027니트 정도로 측정이 된 건데요. 지금 패턴을 보시면 이 가운데 블랙 측정되는 지역을 주변으로 화이트들이 이렇게 상하 좌우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화이트 부분 때문에 이 블랙 부분의 LED가 완전히 꺼지지 못한 겁니다. 미니 LED 같은 로컬 디밍 디스플레이 명암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보통 컨슈머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측색계들 굉장히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최소 측정 휘도가 0.2니트, 0.1니트 여기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주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게도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거죠. 명암비가 1000대 1, 높아봐야 5000대 1인 LCD의 명암비는 이런 장비로도 어떻게 측정이 되는데 로컬 디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확한 명암비를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짜리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모든 장비 중에서 가장 낮은 휘도를 측정을 해주거든요. 자, 어쨌든 24,000대 1이면 굉장히 좋은 수치긴 한데 애플이 얘기했던 100만 대 1보다는 확실히 못한 수치잖아요. 물론 여기서 100만 대 1이 24,000대 1보다 40배가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은 측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차이를 적게 느껴요. 자, 요 값을 우리 눈이 실제로 느끼는 수치로 환산을 하면 짠! 이렇게 됩니다. 24,000대 1 명암비의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1,500대 1 정도 명암비를 가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차이가 14% 정도 나네요. 만약에 애플 광고대로 혹은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정말 트루블랙을 구현해서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달성했었다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현재 수치보다 13% 더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시그널 컨트라스트, 이미지 시그널 블랙이라는 이렇게 생긴 패턴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조금 더 딥한 블랙을 보여줬습니다. 시그널 명암비는 65,000대 1을 넘어요. 반면에 스타필드 컨트라스트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바로 블루밍 때문인데요. 랜덤하게 1%의 픽셀이 화이트로 뿌려져 있는 패턴에서 2530대 1의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높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5세대랑 아이패드 프로 4세대 화면의 차이를 눈으로 못 느끼시겠다고요? 주변에 불이 켜져 있는 밝은 곳에서 SDR 컨텐츠를 보셨다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는 완전히 빛이 없는 암실에서 측정된 데이터고요. 주변에 빛이 있는 환경이 되면 이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디스플레이 자체 블랙이 완전 블랙이면 뭐예요? 주변 빛이 반사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블랙은 더 밝은데. 그래서 화면 반사율이 중요하다. 오케이? 근데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반사율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3천만 원짜리 세트로 측정한 반사율 대령했습니다. 사실 거의 안 변했어요. 반사율이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개봉기에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랑 5세대 비교를 하면서 반사율이 약간 낮아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눈이 정확했던 걸로. 어쨌든 이 반사율을 반영해서 실내에서 조명이 있을 때의 명암비 차이를 비교해보면 아까보다 확실히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HDR 컨텐츠를 보면 밝은 곳에서도 명암비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HDR 밝기가 훨씬 밝아졌거든. 둘 중에 뭐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일까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친구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스펙상 SDR 밝기는 같습니다. 실제로 측정한 결과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614니트고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643니트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고 SDR 컨텐츠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조금 더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밝기 수치는 기기별로 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플은 밝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요 편차를 감안해서 항상 좀 겸손하게 적어놓는 편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뽑기를 굉장히 못하는 똥손이더라도 SDR 밝기 600니트짜리 아이패드는 뽑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지금처럼 화면의 10%를 HDR 최대 화이트로 띄워놓고 측정을 하면 무려 1730니트의 피크 밝기가 나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그대로 614니트. 자, 그러면 전체 화면을 HDR 최대 화이트로 띄웠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83니트의 밝기가 나오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이번에도 614니트 그대로. 애플 공식 스펙을 보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HDR 최대 밝기 피크 1600니트, 전체 화면 1000니트거든요. 얘네들 밝기 스펙은 정말 항상 겸손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화면 10%의 화이트를 띄워놓고 2시간 동안이나 1분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해봤는데요. 시작할 때 1730니트, 2시간이 지났을 때도 1683니트의 밝기를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화면을 꽉 채워놨을 때는 1183니트로 시작을 했고요. 30분 동안 1100니트의 밝기를 유지해주다가 30분이 지나가니까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전체 화면을 HDR 최대 화이트로 띄우는 게 굉장히 가혹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30분 동안이나 버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유지력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3,500만 원짜리 HDR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레퍼런스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가 1000니트거든요. 그런데 왜 1600니트가 아이패드에 필요하냐? 이건 뭐 마케팅을 위한 오버스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충 모드 온. 원래는 HDR 콘텐츠는 정해진 신호값에 정해진 밝기 값이 딱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해진 밝기 값이라는 게 완벽하게 세팅된 어두운 환경에 맞춰서 정해진 밝기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을 완벽하게 지킨 디스플레이를 표준을 완벽하게 지킨 어두운 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HDR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밝은 데로 끌고 나오면 뭔가 어두워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돌비도 돌비 비전 IQ라고 주변의 밝기에 맞춰서 영상의 HDR 밝기를 원래 정해져 있는 고정 밝기에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부터 들어갔던 기능이에요. 심지어 자동 밝기를 꺼놓은 상황에서도 HDR 밝기가 주변 조명을 인지해서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어쨌든 좀 무겁고 크긴 하지만 휴대용 기기잖아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서 쓰이는 경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 쓰이는 일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은 주변의 밝은 빛에 적응을 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HDR 영상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대 밝기도 1000니트보다 더 높은 게 의미가 있겠죠. 이 차이는 명암비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아까 SDR에서는 밝은 데 왔을 때 둘 사이의 명암비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HDR 컨텐츠를 보면 밝은 데서도 여전히 명암비 차이가 꽤 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명암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확실히 높지만 애플이 얘기하는 100만 대 1에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 밝은 데로 오면 SDR 컨텐츠에서 이 둘의 명암비 차이는 더 줄어들어요. 하지만 HDR 컨텐츠로 오면 밝은 데서도 명암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자,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름에 프로자가 들어가는 기기에서는 컬러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을 해달라고 일을 받았는데 내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작업물 색이 이랬던 거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자, 먼저 디스플레이의 화이트를 보겠습니다. 색온도가 대략 7000켈빈 정도 돼요. 표준 흰색인 6500켈빈보다 약간 더 파랗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조금 덜 파란데 근데 큰 차이는 아니야. 여기서 잠깐, 근데 맨날 표준 흰색이 6500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500켈빈 화이트가 어떤 색이냐? 정오에 내려쬐는 자연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태양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빛 자체는 색온도가 그거보다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빛이 좀 더 노랗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파랗잖아요. 태양에서 온 빛 중에 일부가 공기랑 박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푸른 빛, 그리고 태양에서 바로 오는 빛,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6500켈빈 화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500켈빈 표준 흰색이랑 지금 이 아이패드의 흰색이 얼마나 다른 거냐?
델타 E 2000 기준으로 3.9의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델타 E 2000이라는 거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색이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델타 E 2000이 1보다 낮은 경우에는 눈으로 두 색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델타 E 값이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다. 그러면 컬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컬러 간의 차이를 잘 몰라. 근데 이 두 컬러를 이렇게 딱 옆에 붙여놓고 유심히 바라보면 오,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 만약에 이 델타 E 값이 3이 넘는다 그러면 컬러가 이렇게 있고 이 컬러를 보고 이 컬러를 보니까 다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의 흰색, 표준 흰색이랑 차이가 델타 E 3이 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흰색과 이 아이패드 프로의 흰색 사이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눈에 보일 만큼 더 파랗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이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에 맞게 적응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애플 디스플레이들은 투루톤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7000 켈빈 화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조명에 따라서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변 조명 색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바꿔봤어요. 지금 화면 노랗게 변한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패드 프로 흰색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이제 화면 색 온도가 5400 켈빈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동작하는 걸 보셨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 7000 켈빈에서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화면의 최대 밝기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똑똑한 트루톤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있고 우리 눈이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에 적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태클을 거는 이유는 이게 아이패드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루톤 시스템 완벽하지 않잖아요. 에러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화면 각도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 트루톤 센서를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가 바뀌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싫어서 제대로 작업 공간을 세팅해 놓고 거기서 트루톤을 끄고 쓴다고 하시면 이 파란 흰색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아이패드 프로를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거 이름 내가 아이패드 프로라고 붙인 거 아니거든요.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프로 네이밍이 안 붙어있는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1, 심지어 얘는 LCD잖아요. 얘들도 아이패드 프로보다 더 정확한 흰색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지금 요 화이트가 약간 파란색을 띠는 걸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두 완벽합니다.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개조를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느냐, 이게 중간에 막 톤이 이렇게 뭉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막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감마, 톤 재현 특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무려 65단계의 밝기와 컬러를 측정을 했고요. 화면 최대 밝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밝기, 그리고 주변이 깜깜할 때 사용하는 낮은 밝기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완벽한 수치를 보여줬어요. 색영역도 P3 100%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sRGB 색영역의 모니터들이 보여줄 수 없는 색들을 얘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sRGB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없는 색들이 그렇게 많냐 하실 텐데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노란색, 주황색, 녹색 계열의 색들에서 sRGB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색들이 꽤 있어요. 당장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랜선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망고의 노란색, 그것도 sRGB로는 완벽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sRGB는 표현할 수 없고 P3는 표현할 수 있는 색, 이게 막 형광의 형형색색의 이런 컬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컬러 중에도 상당히 많은 컬러들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넓은 색영역의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여야 될 장면이 이런 식으로 과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또 애플이 기가 막히게 해요. 자, 이거 말로만 말고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하시죠. 먼저 디스플레이 자체 색영역인 P3 총 77개의 컬러를 측정을 했고요. 역시 화면 밝기가 낮을 때, 중간, 최대일 때 각각 측정을 했고 모두 일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 평균 델타이가 1.4고요. 최대 델타이가 3.9입니다. 뭐 이게 완벽한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 만한 수준은 아닌데 훌륭한 디스플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는 맞고요. 근데 여기 델타이 3.9 좀 익숙한 수치죠. 이게 무슨 색이냐면 화이트입니다. 아까 화이트가 표준 화이트에서 델타 2 기준으로 3.9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화이트에 적응을 하고 특히 애플 디스플레이들은 트루톤 시스템이 있어서 화이트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화이트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빼고 나머지 에러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경우에 평균 델타이가 무려 0.4가 나오고요. 최대 델타이도 1.2밖에 안 돼요. 즉 흰색이 틀어져 있는 것만 빼면 완벽한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는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HDR로 넘어오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도 HDR 영상 재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HDR 영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밝기, 색영역, 명암비 모든 수치를 종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HDR 컬러 볼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5세대 차이가 상당하죠. 자, 3D로 비교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바깥쪽에 투명하게 그려져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표현할 수 있는 색영역이고요. 안쪽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표현할 수 있는 색영역이에요. 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의 차이, 이 차이만큼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표현할 수 없고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표현할 수 있는 색들입니다. 나머지 HDR 측정치들도 살펴볼게요. 10비트 HDR 신호를 쏴주고 실제로 요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표준으로 정해놓은 밝기보다 약간씩 더 밝기는 하지만 그 부분만 빼면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아이패드 프로 4세대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어두운 부분 표현 당연히 엉망이고요. 지금 이 614니트라는 밝기 안에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밝은 쪽도 완전히 구겨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되면 HDR 컨텐츠가 주는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HDR에서 26개의 컬러를 찍어서 컬러 정확도 분석 역시 해봤는데요. 역시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확실히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 HDR 부분 결론을 내드리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경쟁 상대조차 못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단독으로 평가를 하면 이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HDR 성능, 영화를 만드는 대형 프로덕션, 잘 꾸며진 컬러 그레이딩 룸 안에서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데 대신에 소형 프로덕션 혹은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HDR 프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넷플릭스 HDR 보시기에도 완벽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주변 조명 인식해서 자동으로 HDR 밝기 조절해서 일관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거 좋은데 표준에 맞춰서 요거를 끌 수 있는 모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는 이미 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가격대 제품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자, 마지막으로 균일도입니다. 가장짜리 어두워짐 이슈를 다룬 영상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직하형 로컬 디밍 특성상 가장짜리가 균일하게 어두워지는 구역이 생기고 이게 모든 제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눈에 잘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화면 균일도는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색도 휘도 균일도 통틀어서 이 정도면 LCD 디스플레이에서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짜잘한 거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0비트 개조 지원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테스트해보니까 지원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는지 나중에 한번 쫙 모아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야각 특성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광전 센서랑 오실로스코프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백라이트 지연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액정의 응답 속도가 백라이트를 못 따라가더라고. 여기서 이번에 LED가 10,000개 넘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4개씩 묶어서 로컬 디밍 존을 2596개밖에 안 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로컬 디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화면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 맞게 각각 디밍 존의 밝기를 결정해가지고 그거 2개를 동시에 화면에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 안 돼. 근데 이게 TV 같은 경우에는 영상 컨텐츠다 보니까 인풋
프레임렉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영상 자체를 한 몇 프레임 뒤로 밀어서 요 백라이트 계산을 할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아이패드처럼 만지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 제품들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로컬 디밍 이용하는 미니 LED TV들 즉각 반응해야 되는 PC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백라이트 반응이 한 프레임 혹은 그 이상씩 늦어지는 경우가 보입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아이패드 프로 안에 있는 GPU가 120분의 1초마다 한 장씩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컬 디밍이 들어가게 되면 120분의 1초에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게 끝이 아니고 요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난 뒤에 요 그림을 분석해서 백라이트, 각각의 백라이트 구역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 밝기 맵까지 그려서 동시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요거를 전용으로 해주는 하드웨어 회로를 M1 칩 안에 집어넣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패드 OS 15 베타를 올렸을 때 요 백라이트의 동작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M1이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성능의 승리입니다. 만약에 로컬 디밍 존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 10,000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연산량도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120분의 1초 만에 끝마치지 못해서 백라이트 업데이트가 한 프레임 뒤로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로컬 디밍 존은 4배 많아졌지만 움직이는 영상에서 블루밍이 훨씬 거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컬 디밍 존 개수나 반응 속도 같은 걸 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루밍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 문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미니 LED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는 더 완벽한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밝기로 이 정도 HD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니 LED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있습니다. 이번 WWDC에서 업데이트된 아이패드 OS 15 생각보다 실망입니다. 이 아이패드를 맥의 HDR 외장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애플의 그래픽 API인 메타를 이용해서 HDR을 그릴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런 변화들을 당연히 기대를 했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OS가 이 멋진 프로급 LED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 최종 평가는 속도 제한이 110km/h로 걸린 레이싱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스펙들은 분명히 레이싱카 스펙인데 속도 제한이 110km/h에 걸려 있어.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레이싱카의 성능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정말 전문 레이서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패드 OS 15 메이저 업데이트가 아닌 15.1, 15.2 같은 소수점 업데이트에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넷플릭스 HDR 머신 아이패드 프로 5세대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